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주요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 방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저 또한 이렇게 현재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지금 비트코인은 이 긴 하락 구간을 거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자, 먼저 이 차트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이 하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 이 보라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채굴자들의 평균 채굴 비용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여기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고도 이 손해를 보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표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단기 바닥 신호로도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버리면 채굴 비용 대비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러한 결과로 가격 방어가 나타나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트 외적인 환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지금 시장을 가장 크게 눌러왔었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있던 트럼프의 연설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다, 이란 전쟁 곧 끝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직접 시사하면서 시장에는 전쟁 종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시장의 실제 유동성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동안 지속적인 순유출의 흐름을 뒤로하고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점차 유입세로 전환되는 움직임 또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이 차트에서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전쟁 리스크 또한 완화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기간 자금 또한 유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5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 채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장기 추세 채널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전 반등 구간에서 형성됐던 이 FEG 구간 상단 돌파를 두 차례 시도했다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했는데, 긍정적인 건 이러한 주요 지지 라인들을 계속해서 가격 방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이 차트 때문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량을 받쳐줄 유동성이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이례적으로 4달 연속 순유출이 나오면서 이 막대한 유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유출세를 뒤로하고 이 유입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점차 유입세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이 이러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긴 하락 과정에서 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시장을 떠났던 기관 자금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었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의 연설에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란에 대한 공격할 대상이 없다,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언제든지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직접 발언하면서 원래 6주 이상의 전쟁 연장을 빠르게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던 이 유가의 폭등, 이 비축률을 방출함에 있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불씨를 끄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맞물리면서 이 단기적인 반등의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또한 이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러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리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 유동성 또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에서 롱 포지션 관점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1차적인 목표가 부근 도달하면서 이렇게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동 걸려있는 만큼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차트 구간에서 이 FEG 구간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이 추가적인 상승분이 크게 나온다면 주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 차트로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지금 이 녹색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유동성만 발생한다면 이런 채널 상단 부근인 82K 부근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보자면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부터 첫 번째 하락으로 나와줬던 이 8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줬을 때도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위에서 지지의 역할을 해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에 막히면서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렇게 채널 돌파가 나와주면서 유동성만 발생한다면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길래 이런 채널을 이탈하면 강한 하락이 나오고 이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는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러한 채널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온 뒤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반복해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반복하다가 채널을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채널을 돌파 시에는 이 126K 부분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채널 안에서도 이 상단선에 막히면서 이 80K 부분까지 1차적인 패닉셀이 있었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막히면서 이러한 채널을 이탈하고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작 사이클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안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4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 돌파 신호가 한 차례 나와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를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선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을 이렇게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낸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리 돌파했다고 롱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하면서 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지금 이 FEG 상단 부근 71K 부근만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의 무게를 더 싣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차트를 강하게 상방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을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이렇게 긴 기간 조정과 횡보를 하면서 이 유동성이 들어올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추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 자꾸 길어지면 이제 코인 시즌 종료 아니냐, 장기간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뭐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 구간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적극적으로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뭐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8.5K 부분을 완전하게 이탈하지 않고 이 FEG 구간 상단 부분인 71K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올 때는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아직도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서
이 큰 변동성 또한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런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